안녕하세요. 김쌤과 옷 만들기의 김쌤입니다. 오늘은 운전할 때 할 수 있는 아주 긴 롱 토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미리 만들어 놓긴 했는데요. 여름 되면 소매 없는 슬리브리스, 민 소매 옷을 입을 때가 있는데 시중에서 파는 거는 팔뚝 정도까지밖에 안 오는 거예요. 이 윗부분이 없어서 너무 아쉬웠었거든요. 그래서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정말 자외선 차단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미리 만들어둔 원단은 방수 원단에 UV 차단 코팅까지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바람이 안 통하기 때문에 팔에 끼면 더울 건데 어차피 여름에는 차 안에서 에어컨을 트니까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햇빛을 가려야 되기 때문에 자외선을 차단하려니 바람도 차단이 돼서 더울 것 같긴 하지만 저는 자외선 차단이 정말 절실하기 때문에 덥더라도 이 원단으로 미리 만들어 놨고요. UV 차단 원단도 몇 가지 색이 있는데 여름이기 때문에 햇빛을 반사하기 위해서 시원해 보이는 흰색을 택했고요. 영상을 촬영을 해보니까 너무 짙은 색깔이나 하얀색은 영상에서 잘 표시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찍기 위해서 한 세트를 더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면 100% 저희가 보통 지짐이라고 부르는데 리플 원단이고요. 약간 빳빳하게 힘도 있으면서 표면에 요철이 있기 때문에 몸에 잘 붙지 않아서 여름철 잠옷이나 실내복 또는 침구류에 많이 쓰는 원단이잖아요. UV 차단이 100% 완전하게 되지는 않겠지만 이 원단으로 만드는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준비물은 일반 폭 원단이면 여유있게 한마 정도 있으시면 됩니다. 양쪽 다 곡선으로 되는데 그 곡선 부분을 좀 예쁘게 처리하기 위해서 레이스로 마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레이스 원단 한 3마 정도 있어야 되고요. 손목하고 팔뚝에 넣어줄 고무줄 있어야 되는데 다이소 가시면 이런 거 1cm 폭 고무줄 1,000원에 팝니다. 90cm 한마 정도 있으시면 돼요. 여기 손가락 끼워줄 수 있는 고리 만들어 줄 건데 고무줄 가지고 만드셔도 되는데 요즘 저희 마스크 많잖아요. 그래서 마스크 끈입니다. 이게 신축성이 있어서 고무줄로 돼 있고 얇고 부드럽거든요. 그래서 마스크 끈 양쪽 거 잘라주시면 돼요. 그 외에 직각자, 본인의 팔뚝 둘레나 손목 둘레를 재기 위해서 줄자 있으시면 되고 재단 가위, 핑크쇼, 수성펜이나 초크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원단은 이게 프린트로 찍혀 있는 거라서요. 겉하고 안이 있거든요. 그래서 안쪽이 나오도록 원단을 접어주는데 이쪽에 셀비지라고 해서 원단 마감 처리된 부분이 거의 1cm 정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포함했을 때는 대강 20cm가 되도록 셀비지 끝에서부터 20cm가 되는 곳 찾아서 접어주세요. 이렇게 20cm가 되게 접어주시고요. 팔뚝에서부터 여기 길이, 윗부분 가려지는 소매산이라고 하죠. 소매에서 보면 소매산은 15cm 정도 되게 할 거고요. 여기에서부터 손목까지 길이는 40, 손목에서부터 손등을 덮는 요 길이는 13cm가 되게 할 겁니다. 15cm니까 위에 시접 생각하시고 여기가 16cm,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40cm, 그리고 여기 손등을 덮는 부분은 13cm인데 시접까지 했을 때 1cm에서 14cm가 되게 전체 길이가 시접까지 다 포함했을 때 70cm가 됩니다. 골선에 직각 맞추시고요. 이렇게 손목 부분은 13cm 되게 해주세요. 이게 반 접어서 13이니까 전체 둘레는 26이 될 거고요. 그리고 팔뚝은 18cm가 되게 해주세요. 여기는 13, 여기는 18. 13cm랑 18cm랑 여기는 직선으로 연결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13cm 손등이 덮이는 부분은 골선 접혀있는 선에서 2-3cm 정도 직각으로 선을 그리신 다음에 여기랑 이쪽이랑 자연스러운 곡선이 되도록 그려주시면 돼요. 곡선 그리는 거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진동자 있으시면 대고 그리셔도 되는데 항상 모든 자들이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다 갖추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쪽이 바로 여기랑 여기랑 연결이 아니라 직각으로 한 2-3cm 간 다음에 거기에서부터 자연스러운 곡선이 되도록 그려주시면 돼요. 이 선이 많이 중요한 선은 아닙니다. 그냥 곡선이 되도록만 그리면 돼서 뭐 약간 더 통통할 수도 있고 약간 더 날렵할 수도 있고
괜찮습니다. 이제 이쪽은 팔뚝이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처럼 단순하게 곡선으로 그리시면 안 돼요. 여기는 손등을 덮는 곳이라서 곡선으로 그리게 되면 이쪽이 이런 식으로 꽃잎 모양 같이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요렇게 양쪽이 곡선으로, 요 부분이니까 곡선으로 떨어져서 손이 들어가는 거 상관이 없는데, 이 부분이 겨드랑이가 되는 곳인데 이런 식으로 들어가다 보면 겨드랑 아랫부분이 원단이 많이 올라와서 불편하겠죠. 그래서 이쪽은 이렇게 파주는 겁니다. 그래서 손등은 볼록하게 그냥 그리지만 여기는 파줄 건데, 어떻게 해주시냐면 이쪽 선하고 이쪽 부분 15cm 올라온 요 선을 연결을 하세요. 사선으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인지 측정을 하세요. 24cm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 중간을 표시를 하세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길이가 같아지게 중간을 표시를 하신 다음에 다시 또 요 중간 정도 되는 곳에 1.5cm 밖으로 나가서 표시 하나 하시고, 여기랑 여기랑 대강 중간 되는 곳에 1.5cm 정도 들어가서 표시를 하나 해주세요. 꼭 1.5cm가 아니라 1cm여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 윗부분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2, 3cm 살짝 직각 표시를 해주시고요. 여기는 이렇게 S자가 되게 그리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라인을 그려줄 거예요. 처음에 대각선 그린 걸 가운데 지나갈 수 있어야 되고, 1.5cm 나가고 1.5cm 들어가서 선 그렸는데 그 점들이 지나갈 수 있게 요런 느낌이 나도록만 그려주시면 됩니다. 볼록하게 그리게 되면 이 부분이 겨드랑이가 들어가는 곳이라서 불편해요. 그래서 겨드랑이가 닿는 곳은 이렇게 파주는 겁니다. 소매 패턴을 그려보신 분들은 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나는 소매 패턴 그릴 줄 모르는데, 그러시더라도 여기가 겨드랑이가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파져야 팔을 끼웠을 때 겨드랑 부위가 편안하다, S자가 되도록 그려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재단을 할 건데, 두 겹이니까 밀리지 않게 가장자리에 핀 꽂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요철이 있는 원단이라서 미끄럽지가 않아서 밀리거나 하진 않아요. 바느질 하기도 쉽고 재단하기도 쉬운 원단입니다. 시접은 다 1cm 정도 주고 재단해 주시면 돼요. 방한자 있으시면 시접선 미리 그려놓고 하셔도 되고, 대강 눈으로 재단하시면 됩니다. 이게 섬세하거나 정교함을 요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대강 1cm겠거니 하고 잘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생긴 게 하나 재단이 됐는데, 요 모양 그대로 하나를 더 재단을 할 거예요. 여기도 골선에 잘 맞춰서 놓고, 오른쪽 왼쪽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서요, 좌우 대칭 아니고 양쪽 똑같이 만들 거라서 그냥 이렇게 놓고 재단을 하시면 돼요. 시접까지 포함된 재단물이니까 요거 그대로 똑같이 잘라주시면 되겠죠? 손목과 팔뚝 부분에 이 선은 고무줄이 박혀야 되는 선이기 때문에 반대편에도 이 부분은 꼭 벗겨 주셔야 돼요. 겹쳐둔 상태에서 이렇게 돼 있으면 살짝 들쳐서 여기가 어딘지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되죠. 여기도 겹쳐두고 살짝 들쳐서 여기 이렇게 표시를 해주세요. 여기에 반대편도 표시는 있어야 됩니다. 들쳐서 이렇게, 여기도 이쪽 부분 들쳐서 이렇게. 보시면 이 위쪽은 그냥 소매 패턴이에요. 이렇게 놓고 보면 그냥 소매 패턴인 거죠. 고무줄 낄 때 편하려면 이렇게 접었을 때 여기에 중간 부분도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제일 먼저 할 순서는 위하고 아래쪽에 레이스를 달아줄 거예요. 보시면 여기도 곡선이고 아래쪽도 곡선이기 때문에 요 끝을 두 번 접어박는 게 힘듭니다. 이렇게 생긴 곡선은 바이어스 결이 늘어나기 때문에 접어박을 때 편한데, 요렇게 볼록하게 생긴 곡선은 접어박을 때 안으로 시접을 뭉쳐줘야 돼서 하기가 힘들거든요. 오버록을 치고 한 번만 접어주는 게 그나마 제일 깔끔한데, 그렇게 했을 때는 여기 끝이 그냥 너무 단순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레이스를 달아주려고 하는 거고요. 레이스를 달 때도 곡선이 오목한 부분도 있고 볼록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때는 레이스를 다는 방법이 달라져요. 한쪽은 미리 레이스를 달아놨는데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가는 부분은 주름 없이 박아줍니다. 여기를 보면 약간 모자라서 이렇게 얘가 들리거든요. 그렇지만 이 상태로 레이스가 되는 게 아니라 뒤집어져서 밖으로 나왔을 때는 이쪽 부분은 도리어 레이스가 남게 돼요. 반대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볼록한 부분은 이런 식으로 주름을 넣어서 박아주셔야 뒤집어졌을 때 펼쳐지면서 당겨지지 않습니다.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 볼록한 곡선이에요. 전체적으로 반원에 가깝게. 그렇기 때문에 다 주름을 넣어 주셔야 돼요. 주름을 넣어줘야지만 이렇게 뒤집어졌을 때 주름이 펴지면서 곡선이 편안하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또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윗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시접이 끝이 나줬기 때문에 레이스를 달아주실 때 그냥 딱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주시면 돼요. 1cm 선에 맞춰서 레이스를 안쪽에 넣고 시작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쪽 부분은 여기서부터 그냥 계속 자연스럽게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시접이 끝이 나는 부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레이스를 박아주실 때는 제가 아까 여기 선을 꼭 그리셔야 돼요 했죠. 그 선에 레이스 끝을 맞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스가 좀 바깥쪽으로 이렇게 튀어나가는 부분이 있어야 나중에 이쪽 부분을 처리를 할 때 편합니다. 그래서 그거 두 가지 유의하셔야 돼요. 오목한 곡선이냐 볼록한 곡선이냐에 따라서 레이스를 주름을 안 넣어줘야 되고 주름을 넣어줘야 되고 그 차이가 있고, 아예 딱 끝이 나는 경우에는 이렇게 바로 레이스랑 평행하게 시작을 하면 되지만 전체적으로 끝이 없이 그냥 쭉 연결이 돼버린 경우에는 레이스 끝이랑 맞춰서 시작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 두 가지 생각하시면서 레이스를 달아볼게요. 일단 윗부분을 해줄 거고요. 원단의 겉면입니다. 레이스가 겉하고 안 구분이 가는 게 있고 겉안 구분이 없는 것도 있거든요.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여기는 딱 끝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바로 할 거고, 요 중간 정도까지는 전혀 주름 없이 쫙 당겨가면서 박아주셔야 돼요. 중간 정도 왔으면은 이제는 볼록한 곡선으로 바뀌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름을 넣어주셔야 되는데, 레이스 원단도 마당 비싼데 울지 않을 정도만 살짝 주름을 넣어줄 거라서 0.5cm, 그러니까 총 주름 분량이 1cm가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0.5만 이렇게 겉에서 봤을 때 접혀 있는 부분이 0.5cm 정도가 되게 접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겹쳐진 게 0.5cm 정도 보이게 접어주시고 박은 다음에 다음번 주름은 여기에서부터 한 3cm 정도 떨어져서 또 0.5cm 정도 접어주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또 3cm 정도 떨어져서 오목곡선이기 때문에 주름 없이 쭉 박아주시는 거예요. 소매 높이의 중간 정도만 주름을 넣어줬고 이쪽은 주름 안 넣습니다. 뒤집어지면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울지 않고 돼요. 손등을 덮는 부분은 끝나는 부분 없이 그냥 옆선하고 쭉 바로 연결이 됐기 때문에 여기가 선 끝이죠. 시접 끝입니다. 레이스 끝이 오도록 이렇게 놔주세요. 자연스럽게 이 레이스 끝이랑 원단의 시접 끝이랑 이렇게 맞춰줄 건데요. 여기는 다 볼록한 곡선이기 때문에 여기 조금 지나면서부터는 다 주름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여기가 1cm 들어간 완성선이지만 여기를 박는 게 아니라 요 끝에서부터 레이스가 이렇게 덜렁덜렁 움직이면 안 되고 고정이 돼야 되니까 요 끝나는 부분 그리고 레이스 끝부분 이렇게 맞추신 다음에 요 끝에서부터 박아서 자연스럽게 완성선, 봉제선을 들어올 수 있게 해주시면 돼요. 여기는 전체 주름을 다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시작하고 나서 바로 또 주름을 좀 접어주셔야 돼요. 끝나갈 때도 끝이랑 이렇게 맞아질 수 있게 이런 분위기가 되게 레이스를 잡아주시고요. 요 선 끝나는 부분이랑 레이스 끝이랑 이렇게 될 수 있게. 안쪽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레이스 부분이 튀어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완성선하고 똑같이 잘라주세요. 그러고 나면
요쪽 부분 밑에 치지 마시고요. 고무줄 라인 그려둔 요 선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버록 같이 치시고 요쪽 부분도 같이 오버록 쳐주세요. 오버록을 쳤고요. 요쪽 보시면 그냥 똑같이 보통 오버록 치시듯이 하시면 되고 여기는 이 선에서부터 오버록을 시작을 해주세요. 넘어가지 마시고 끝나는 것도 요 라인 그려준 그 선에서 딱 끝이 날 수 있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고 나면 이렇게 뒤집어서 이 시접들이 모두 원단 쪽으로 가게, 레이스 쪽으로 가면 밖에서 표시가 나니까 원단 쪽으로 가게 밀어 넣고 이쪽 겉에서 상침을 해줄 겁니다. 이 끝에도 박아주실 때 다른 쪽은 오버록 폭이 0.5cm 정도 되기 때문에 여기 선에서부터 한 2-3mm 떨어져서 3mm 정도 떨어져서 박아줄 건데요. 이 끝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끝에서 1mm 될까 말까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서 점점 2-3mm가 되도록 해주셔야 돼요. 요 부분은 나중에 반대편에 요 부분하고 서로 박아줬을 때 이쪽 시접 처리가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 끝부분은 신경을 써주세요. 상침을 하는 것도 요 끝에서부터 2-3mm 안에서 박는 게 아니라 끝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2-3mm 폭으로 가게 박아주세요. 이쪽 부분 끝날 때도 자연스럽게 요 끝이 날 수 있게 해주세요. 이쪽 편은 그냥 처음부터 2-3mm 간격으로 쭉 박아주시면 됩니다. 레이스가 양쪽 다 달렸고요. 이제는 고무줄 박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손목 부분은 18cm 정도 되게 할 거예요. 사람마다 사이즈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고무줄을 너무 타이트하게 하면 그 톳이 벗었을 때 자국이 남는 게 보기 싫어서 저는 고무줄을 조금 여유 있게 하는 거고요. 시접은 양쪽에 1cm씩 있어야 되기 때문에 총 시접이 2cm입니다. 그래서 18cm지만 실제 둘레는 16cm가 되겠죠. 보통 여자 손목 둘레가 15 내지 16cm이기 때문에 손목은 전혀 거의 조이지 않고 그냥 본인 손목 둘레랑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팔뚝은 27cm 정도 되게 하는데 시접까지 2cm 포함한 게 27이니까 실제 둘레는 25cm가 되는데요. 겨드랑 끝까지 토시가 올라오게 하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겨드랑에서 4-5cm 정도 떨어진 부분에 팔통 둘레를 재주시면 되고 손목은 헐렁해도 상관이 없어요. 손은 굵기가 굵어지니까 얘가 내려갈 일은 없는데 팔은 또 너무 헐렁하면 팔이 자꾸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팔통은 실제 내 팔통 둘레보다 한 2cm 정도 작게 해주세요. 그렇지만 박을 때 고무줄을 늘려가면서 박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거의 팔에 조여진다는 느낌은 없으실 거예요. 2cm 작게 하더라도. 팔뚝에 고무줄 2개, 손목에 고무줄 2개 재단이 됐고요. 고무줄을 접어서 중심을 다 표시를 해주세요. 제가 빨간 원피스 만들 때 허리 고무줄 넣으면서도 설명드렸지만 그냥 고무줄을 쭉 당겨서 바로 박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쪽 끝부분에 세로로 먼저 박아줄 거예요. 시접 1cm 주고 한번 박아주고 반대편에도 시접 1cm 있으니까 세로로 이렇게 한번 박아줄 거고요. 그리고 여기 중간, 고무줄의 중간이랑 여기에서도 중간 표시가 있잖아요. 이 중간끼리 맞춰서 또 한번 세로로 박아줍니다. 총 3군데를 세로로 박아주고 나서 이 고무줄이 1cm로 폭이 넓은 편이기 때문에 위에 한 줄, 아래 한 줄 해서 총 2줄을 박아줄 거거든요. 잡아당겨가면서 박을 때 이렇게 3군데 정도 세로로 먼저 박아두면 편합니다. 세로로 박은 건 주름이 당겨져 버리면 표시가 안 나요. 일단 먼저 3군데 세로로 박아주세요. 고무줄 박으면 이렇게 3군데 박아줬고요. 이제는 당겨가면서 위아래 한 줄씩 총 2줄 박아주세요. 반을 딱 내려 꽂아둔 상태에서 잡아 당겨주세요. 아니면 여기 중간에 박아준 데까지 한번 잡아당겨서 박고 또 나머지 박고 해서 2번에 나눠 박으셔도 괜찮습니다. 아래에 한 줄 더 같은 방법으로 박아주세요. 이렇게 주름이 잡힙니다. 손목둘레도 똑같은 방법이고요. 위하고 아래하고 고무줄 다 달아주셨으면 이쪽 끝에 손가락 거는 볼이 만들어 줄 건데요. 길이는 9cm 정도 되게 잘라주세요. 그러고 반으로 접어서 밑에 시접 1cm 정도 주고요. 여기가 손등을 덮는 부분인데
상침하고 오버록이 있는 이쪽 부분에 대고 이 부분을 박아줄 거예요. 특별히 뭐 올이 풀리는 게 아니라서 그냥 이 상태로 박아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반지가 아니니까 손가락이 딱 맞으면 불편하거든요. 약간 헐렁하게 여유가 있고 또 늘어나니까 훨씬 편합니다. 고리가 이렇게 달리고요. 고리가 윗방향으로 가야 팔을 이렇게 끼면서 손가락에 낄 때 편해요. 그러고 나면 겉길이 마주대고 반으로 접어서 옆선을 박아줄 건데 박으실 때는 위에서부터 박아주세요. 고무줄 길이도 서로 위치가 같아야 되고 여기 레이스 길이도 위치가 같게 놓고 이쪽 끝부분은 여기에서부터 레이스가 달리기 때문에 고무줄 박고 나서 이렇게 박지 마시고 여기에서부터 살짝 바깥쪽으로 레이스를 살짝 물고 들어가게 바깥쪽으로 박아주세요. 그러고 나면 여기 두 겹같이 오버록 치겠습니다. 오버록을 치실 때도 위쪽에서부터 쭉 시작하셔서 아래쪽에는 박을 때처럼 살짝 바깥쪽으로 나가면서 끝을 내주셔야 요 끝부분이 살짝 갈라지면서 이쁘게 됩니다. 이제 뒤집어 보면 여기는 이런 식으로 양쪽으로 갈라지게 되고 이쪽은 레이스가 위까지 올라오게 되고요. 팔을 끼실 때 이렇게 끼면서 여기에 손가락 검지에 낄 수도 있고 중지에 끼셔도 돼요. 편한 곳에 끼시면 되고요. 손등을 넘어서 손가락 어느 정도 가려지고요. 그리고 운전할 때 이렇게 주먹을 살짝 쥐게 되면은 여기 손등도 거의 다 가려지게 됩니다. 팔뚝 부분도 어깨 끝까지 가려지도록 운전 솥이 만들어 왔습니다. 운전할 때뿐만 아니라 야외에서 뭐 일을 하실 때도 소매 없는 옷 입으셨을 때는 이 팔 끝까지 다 가려질 수 있는 톳이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리플 원단, 지짐이 원단이라서 좀 더 시원하고 팔에 달라붙지도 않겠지만 100% 자외선 차단이 된다는 거는 아니고요. 처음에 만들어서 보여드린 방수도 되고 자외선 코팅까지 된 이거는 야외 천막이나 커튼용 원단인데 겉에 코팅돼서 좀 더 광택이 있고 매끌매끌한 부분이 있고요. 안쪽에는 약간 좀 더 부드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자외선 차단 원단으로 그리고 좀 더 시원한 면 리플, 지짐이 원단으로 이렇게 어깨 끝까지 오는 긴 톳이 만들어 봤습니다. 클릭하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